네, 안녕하세요. 미국 복덕방 이야기 한상철입니다. 네, 최근에 한 3주 전에 제가 올린 비디오 클립이 처음으로 2,000뷰가 넘었습니다. 그 내용이 뭐 포클로저 집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다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답글을 다셨어요. 이 변동이자로 모기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결국 이제 이자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이자율을 올라간 거에 대한 모기지를 감당을 못해서 집들을 폴클로저로 던질 거다. 그래서 이제 폴클로저 집들이 더 많아질 거다 이런 요지였습니다.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직접 답글을 달아드리기도 했는데 이 내용이 좀 재밌는 내용이라 뭐 다들 같이 공유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비디오로 찍게 되었습니다.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보는 수치상으로 볼 때는 그런 일은 없을 거는 같아요. 그 첫 번째 이유도 뭐냐면 일단 그 변동이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이 변동이자가 한참 인기가 있었을 때 그때 전체 모계지의 그 해에 전체 모계지의 한 35%가 변동이자였는데 그때 2007년입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서프라임 모계지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변동이자는 좀 위험하다 이런 인식이 생겨서 매년 전체 모계지 비율의 10%가 안 돼요. 전체의 10%가 안 됩니다. 이 변동이자들이.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 변동이자는 뭐 5년 아니면 7년 동안은 고정이자가 되고 그 5년이나 7년이 지난 후부터 이자율이 변동이 되는 거거든요. 그 얘기인즉슨 글 쓰신 분의 그 요지에 따라서 변동이자가 이분들의 모계지 양에 그 영향을 많이 주려면 이분들이 모계지를 2016년에서 2018년에 그 하신 분들이어야 돼요. 그러면 대충 계산을 해보겠습니다. 일단 2026년에서 2018년까지는 매년 10%가 안 됩니다. 이 전체 모계지에서 그 변동이자를 선택하신 분들이. 그러면 일단 그 2016년에서 2018년까지 팔린 집들의 개수가 매년 한 5.5 밀리언 정도가 돼요. 5.5 밀리언. 그러면 뭐 전체 따지면 뭐 16.5 밀리언 정도가 되는데 넉넉 잡고 18밀리언이라고 치겠습니다. 네. 18밀리언이라고 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6년에서 2018년까지 변동이자를 쓰신 분들은 10%가 안 되니까 변동이자로 집을 사신 분들이 1.8 밀리언 정도 되는 집들이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집들이 이 변동이자를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이 다 1.8 밀리언 되시는 분들이 다 집을 폴클로저로 내놨을 때야 겨우 그 전체 미국 집의 한 1% 정도? 이 정도가 폴클로저로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양이 어마어마하게 작습니다. 그런데 정말 여기서 다시 말씀드려야 될 건 뭐냐면 지금 그 18밀리언이란 집도 제가 되게 크게 잡은 건데 이 18밀리언 전체 팔린 집들에서 제가 지금 한 계산법은 캐시로 사신 분들도 다 그냥 모게지로 샀다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또 2016년에서 2018년까지 변동이자로 사신 분들, 이분들 중에 2017년에 2018년 이렇게 두 해 동안 7년 고정으로 사신 분들은 또 올해에 그 이자 변동하는 거에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. 그러니까 실제로 그 변동이자를 통해서 올해 이제 이자율이 올라간 걸로 모기지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의 수는 1.8 가구보다도 1.8 밀리언 가구보다도 훨씬 더 적은 양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양들이 설사 다 폴클로저로 나온다고 해도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만큼의 양은 아닙니다. 두 번째는 2016년에서 2018년 이때까지 집을 사신 분들께서 즉 올해부터 변동이자율로 인해서 그 모게지 금액에 타격을 받으실 분들이 사실 그 집값이 올라간 양이 어마어마합니다. 그래서 이 에셋을 개인하신 양이 엄청나요. 그래서 그 수치를 한번 보면 2018년에 구입하신 분들은 2023년까지 평균적으로 집값이 21.71%가 상승했습니다. 그러니까 약 20% 이상이 상승을 했어요. 그리고 2016년에 사신 분들, 이때 뭐 7년 고정으로 사신 분들은 이제 올해부터 모게지 영향을 받으시겠죠. 이런 분들의 경우는 집값이 28.94%가 올랐습니다. 거의 30%가 올랐어요. 그러면은 18년에 사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40만 불짜리 집을 사셨다.
그러면 집값이 이미 스스로 얻은 그 캐피탈의 양이 8만 불이 돼요. 그런데 뭐 모기지 몇 달 못 낸다고 그걸 폴클로저로 던질 일이 없죠. 왜냐면은 폴클로저로 던지면 내 크레딧도 다 망가지고 앞으로 사는데 좀 어려움이 많아지니까. 그런데 그 8만 불 올라간 거를 그냥 그 정상적인 그 집 판매로 팔아서 그 캐피탈 게인 얻은 8만 불로 나머지 모기지 그냥 갚아버리면 되는 겁니다. 2016년에 사신 분들은 더 하고요. 2016년에 사신 분들은 그 평균적으로 40만 불짜리 집을 사셨으면 집값이 거의 12만 불이 올랐는데 그 변동 이자 때문에 모기지율이 올라갔고 폴클로저로 집을 던진다는 발상 자체가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리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 모게지를 많이 내는 그 인트레스트 레이트이 올라가서 모게지가 늘어나는 양이 그렇게까지 막 충격적이지는 않아요. 왜냐하면 2016년 그 7년 고정 변동 이자의 이자율이 3.2%였고 2018년 5년 고정 그 변동 이자율이 3.82%였습니다. 그러면 40만 불짜리 집을 20%를 다운해서 뭐 이 집을 구입하셨을 때 요즘 이자율이 이제 6%좀 넘잖아요. 6% 중반 후반 정도 되잖아요. 이자율이 약 3%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3.82%에서 뭐 7% 정도까지 올라간다. 이렇게 치면 매달 내시는 모게지의 양이 약 500불 정도가 늘어납니다. 그럼 1년을 못 갚으셔도 6,000불이에요.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분들께서 얻으신 캐피털 게인의 양은 뭐 8만 불, 12만 불 이런데 6,000불을 못 내서 폴클로저로 집을 던진다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제가 볼 때 변동이자율이 그 적용이 되는 올해부터, 즉 그러니까 2016년에 7년 고정으로 사셨거나 2017년, 2018년에 이제 5년 고정 뭐 이렇게 이자율을 사신 그 이런 변동 이자로 집을 사신 분들께서 뭐 이제 올라가는 모게지 때문에 집을 폴클로저로 내놓을 거다. 그래서 폴클로저가 막 쏟아져 나올 거다. 뭐 이거는 사실 조금 확률이 적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그 제 유튜브 비디오에 그 올려주셨던 댓글에 대해서 제가 비디오 살짝 찍어봤고요. 네, 다음에도 또 보다 도움되고 정보가 되는 그런 비디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비디오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. 네, 그러면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